사회성 기른다고 축구교실 보냈습니까? 그게 아이를 망치는 정서적인 폭력인 이유. 밸런스 플레이 김승호입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부모님 10분 중에 9분은 꼭 이 질문 하십니다.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 본인 행동에 대한 확인 도장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좀 힘들어해서요. 사회성 좀 기르라고 축구교실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애들하고 부대끼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죠? 제가 이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 또 한 명의 아이가 벼랑 끝으로 내밀어졌구나. 냉정하게, 그리고 아주 상식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 물에 뜨는 법조차 모르는 사람을 우리랑 친해져 봐 라면서 수십 2m 바다 한가운데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허우적대면서 수영을 배울까요? 아니요. 공포에 질려 물 마시고 결국 익사합니다. 운 좋게 구조된다 해도 평생 물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지금 부모님이 하신 행동이 정확히 이겁니다. 사회적 기술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아이를 15명, 20명이 우글거리는 축구교실이라는 바다에 던져놓은 겁니다.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 등 뒤에 네가 알아서 해, 살아남아봐, 떠미는 방임이자 준비 없는 아이에게 자존감과 안겨주는 정서적 폭력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4년간 3천여 명의 아이들을 현장에 지켜보며 확인한 잘못된 사회성 교육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려 합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엉터리 그룹 수업 대신 집에서 부모님이 직접 체크하실 수 있는 사회성 발달 3단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금 우리 아이가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대를 당하고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많은 부모님이 아이들을 싸우면서 큰다, 어울리다 보면 배운다, 액날 방식을 맹신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ADHD 성향이 있거나 발달이 조금 느리거나 기질적으로 예민하다면 이야기는 완전 달라집니다. 실제 그룹 수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CCTV 보듯이 디테일하게 묘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1입니다. 규칙 이해에 대한 부재입니다. 축구 수업 시간입니다. 코치님이 공을 뺏어서 우리 팀 골대에 넣으세요 라고 룰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는 그 말을 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아이는 멍하니 서 있거나 갑자기 나 저기 있는 꽃 보러 갈래, 경기장 밖으로 이탈합니다. 혹은 각팀 친구의 공을 뺏어서 자책골을 넣습니다. 그 순간 승부욕 강한 또래 친구들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할까요? 천만에요.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보다 훨씬 직설적이고 냉혹합니다. 야, 너 때문에 졌잖아. 선생님 쟤 빼고 해요. 나 쟤랑 같은 팀 안 할래. 수업 시작 10분 만에 아이는 빌런으로 낙인 찍히고 철저히 배제당합니다. 상황 2번째입니다. 신체 조절의 실패입니다. 학교 체육 시간입니다. 아이는 대근육 발달이 미숙해서 자기 팔다리 거리 조절을 못합니다. 옆 친구 간격을 맞춰야 하는데 휘청거리다가 친구를 툭 칩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을 못 가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맞은 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나 때렸어요 라고 소리칩니다. 아이는 억울하죠. 아니야, 난 안 때렸어. 하지만 상황은 이미 공격적인 아이로 몰려갑니다. 결국 아이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욕먹는구나, 학습된 무기력을 갖게 됩니다. 상황 3번째, 결과적 고립입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아이는 스스로 생존 본능을 발동합니다. 친구들 틈에 끼면 욕먹는다, 차라리 혼자 있자. 결국 수업 시간 내내 구석에서 혼자 맴돌거나 화장실로 도망갑니다. 부모님은 셔틀버스 태워서 우리 애가 사회성 기르고 있겠지라고 뿌듯해 하시겠지만 그 시간 동안 아이는 군중 속의 고독, 처절하게 겪으면서 자존감 바닥까지 깎아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팩트입니다. 준비 없이 바로 그룹 수업부터 시작한 아이들은 한 40% 이상은 적응에 실패하고 오히려 대인기피 성향을 생겨서 돌아옵니다. 반면 1대1 수업으로 기본기를 다지고 그룹으로 넘어간 아이들은 90% 이상이 성공적으로 적응했습니다. 이 데이터 앞에서도 그래도 친구랑 놀아야지라고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원장님, 그래도 1대1 수업은 친구가 없잖아요. 사회성은 친구랑 부대껴야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가장 많이 듣는 반론입니다. 틀렸습니다. 1대1 수업은 아이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친 전쟁터, 우리 사회에 나가기 전에 아이에게 단단한 갑옷을 입혀주고 무술을 가르치는 신병 훈련소입니다. 총 쏘는 법을 모르는 신병을 전쟁터에 내보내면 총알바지밖에 더 됩니까? 1대1 수업에서는 선생님이라는 안전한 타인과 함께 실패해도 비난받지 않은 환경에서 사회성의 기초 근육을 만들어갑니다. 공을 놓쳐도 선생님, 야, 똑바로 안 해 라고 화내지 않습니다.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눈을 끝까지 보며
받을 수 있어. 피드백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성공의 경험을 쌓죠. 나도 공을 받을 수 있구나. 나도 규칙을 지킬 수 있구나. 이게 자기 효능감이죠. 이 효능감이 꽉 찼을 때 비로소 친구들은 앞에 나설 자격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가르친 5살 민수 사례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축구교실에서 민수랑 하기 싫어 라는 소리를 듣고 쫓겨나다시피 그만뒀던 아이입니다. 저희 센터에 와서 6개월 동안 친구 없이 저랑 둘이서만 훈련했습니다. 지루해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민수는 난생 처음 칭찬받았고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6개월 뒤에 민수는 1대2 수업을 거쳐서 다시 그 축구교실 돌아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죠. 민수를 살린 건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올바른 순서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는 지금 당장 단체 그룹 수업에 가도 될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학원비 쓰기 전에 부모님이 직접 테스트 해보십시오. 제가 사회성 발달 3단계 로드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에 통과 못한다면 과감하게 학원 끊으시고 집에서 이 훈련부터 시키세요. 그게 돈 버는 길이고 아이 살리는 길입니다. 첫 번째, 나를 조절하는 단계입니다. 사회성의 기본은 남을 배려하기 전에 내 몸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도로, 사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테스트하는 방법은 아이와 그대로 멈춰라 놀이를 해보십시오. 음악이 멈췄을 때 비틀거리지 않고 팔다리를 딱 붙인 채 10초 이상 부동자세를 유지할 수 있나? 이걸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절대 그룹 수업에 보내지 마십시오. 집에서 하루 10분씩 동작 멈춤 훈련을 하십시오. 트램플린 뛰다가 멈춰 하면서 바로 서기, 짐볼 위에 앉아서 중심 잡기 등 신체 조절력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와 맞추는 단계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눈앞에 한 사람과 호흡을 맞추는 단계예요. 테스트는 아이와 한 2m 거리에서 공 주고받기를 하십시오. 아이가 공 던질 때 부모님의 눈을 쳐다봅니까? 아니면 공만 보고 던지는지 엉뚱한 곳을 봅니까? 부모님이 던진 공을 받을 준비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잘 안 될 때는 아직 다수의 수업은 무리입니다. 1대1 수업이나 집에서 부모님과 눈 맞추며 공 던지기 하루 50회씩 하십시오. 엄마 눈 보고 던져야 받아줄 거야 라고 규칙을 명확하게 하세요. 상호작용 핑퐁이 되어야 대화도 되고 놀이도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이 두 단계를 마스터되었을 때 비로소 작은 사회로 나가는 단계입니다. 테스트는 간단한 보드게임이나 규칙이 있는 놀이를 할 때 졌다고 해서 판을 엎거나 울지 않고 다시 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때부터는 1대3, 1대4 소그룹 가능한 곳을 찾으세요. 축구교실처럼 15명 넘는 곳 말고 선생님 시선이 아이 하나하나에 닿을 수 있는 소수 정예 그룹에서 협동과 선의의 경쟁을 경험하게 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남들 5살 때부터 축구교실 다니는데 우리 애만 늦어지는 거 아니야? 학교 가서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그 조급함 때문에 준비 안 된 아이를 등 떠밀지 마십시오.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뜨는 법을 배워야 하듯 사회성을 배우려면 나를 조절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기초 공사 없이 올린 건물은 작은 지진에도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의 어설픈 어울림보다는 평생 무너지지 않을 탄탄한 자존감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당장 거실에서 확인하세요. 우리 아이는 멈출 수 있습니까? 눈을 맞출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된다면 셔틀버스 태우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집에서 공부터 주고받고 학원비 15만원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진짜 부모가 해야 할 교육입니다. 저는 방법과 순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이를 바다에 빠뜨리실지 수영을 가르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